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9월도 하순에 접어들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한다고 무척 고생이 많죠. 그죠? 앞으로 공부는 항상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동형 모의고사를 공부하고 있을 테고 앞으로 또 백선 특강이 다가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합격 보장반 8회까지 문제가 196문제가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죠.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제4회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으로 갑니다. 1번은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묶은 것은 일어났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제 이 세 개죠. 그죠?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죠. 그죠? 그 중에 항상 이것이 지력확정 청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래에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에는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음 보기에서 지력확정 청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이래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세 개를 꼭 기억합니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의 개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얼.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1번에 보니까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여기까지 말하면은 답은 맞아요. 그러나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 아니죠. 그죠? 전이죠. 그죠? 그러면 앞에는 답, 뒤에는 전입니다. 전. X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일반 공정의 유리학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기가 놀이기구죠. 놀이기구. 이 표현이 들어가면 공원이 아니죠. 그죠? 유원지가 되죠. 그죠? 유원지. 3번에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 소규모 수로부지가 들어가면 국어죠. 그죠? 이 표현이 안 들어가면 하천, 들어가면 국어. 그 다음에 4번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기서도 조심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표현이 다르죠. 부설주차장은 주지목을 따라갑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이죠. 주차장. 정답은 4번입니다. 물건을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은 창고용지로 창고용지. 대가 아니에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에 면적 측정의 대상으로만 묶은 것은 일어났죠. 기억을 보니까 등록 전환 분할은 O입니다. O. 지목 변경은 X죠. 축척 변경은 O죠. 2번 니은에 복구 신규 등록 O죠. 그죠? 도시개발사업 O죠. 그죠? 자, 리얼을 보세요. 여기에 면적의 정감 없이도 없이. 그러면 면적 측정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음을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청량은 합니다. 그러나 면적을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거든. 이거는 면적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경계보건청량과 지적현황청량은 원칙적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청량은 합니다.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면적을. 그래서 기억과 리얼과 미음은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여기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적 측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위에 거는 X, 이거는 알죠?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 자체가 없죠. 근데 5번하고 6번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는 키는 면적의 정감 없입니다. 없이. 그 다음에 경계부근 청량과 지력 현황 청량은 원칙은 청량은 한다. 그러나 면적은 측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되는 상으로만 나열된 것이라죠. 1번에 지목이 틀렸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만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2번에 공시지가와 토지 이동 사유는 이 두 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등록을 하죠. 대리권 등록부에는 등록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건물의 명칭, 소유권의 지분, 고유번호,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5네요. 5. 그러면 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에는 도면번호가 틀렸어요. 도면번호는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에 지적공부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에 지적공부를 보관한다. 5죠. 그죠? 자, 두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는 시도리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적정보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한다. 5죠. 그죠? 3번에는 100장만 딱 기억해두면 됩니다. 작년에 시험에 200장 단위로 묶은다 이랬거든. 100장이죠. 100장. 5죠. 자, 4번에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한다. 5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2번은 보관을 묻는 것이고 4번, 5번은 여러분들 열람 발급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5번에 보면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열람 발급은 시도리사 이게 X죠. 그죠? 특별 자치시장이죠. 됩니다.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은 맞는데 시도리사가 틀린 거예요. 자, 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리하면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를 한다면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맞춥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두 문제를 했어요. 두 문제. 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제목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를 묻는지,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묻는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묻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럼 맨 아래에 보니까 열람 발급이 나오죠. 그럼 지적 공부는 해당 지적 소관청에 가야 되고, 이 정보 처리 시스템은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이죠. 그러면 출제위원은 항상 이 글자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도지사 이라면 X가 됩니다. 특별자치시장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력소관청, 읍면동장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6번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부동산의 가격 5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부동산의 보상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하고 4번을 묶으면 되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지적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도 낫죠. 왜? 제목이 뭐예요? 부동산 종합 공부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지적 위주로, 토지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등장함으로써 이제는 토지도 배우고 건물도 배운다. 이렇게 하면 돼요.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5죠. 그죠? 자, 이게 틀렸죠. 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없어요. 이거는 지적공부 등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확인서. 자,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요.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되는 사항은 5개입니다. 5개. 자, 1번, 2번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3, 4번을 조심을 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공시지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가격이라고 해야지 보상이라고 하면 X가.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때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조심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지적은 소유자는 등록을 하지만 소유자 외에는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나 부동산 종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등록을 하고 소유권 외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항도 등록을 한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아닌 거죠. 자, 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 판결서 5조. 자, 등기사항증명서 X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할 때 신규 등록과 등기사항증명서는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 말은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죠. 따라서 신규 등록에서 등기점은 딱 넣으면 무조건 X입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대장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거든. 대장을 처음으로 만들 때는 등기부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작성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공유수민 매립 준공검사 확인서, 기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법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서류는 4개를 법에 탁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4개를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3번에 8번에 지목 변경 대상이 아닌가, 이것도 역시 법에 그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1번하고 3번을 갖고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는 이거죠. 그죠? 산지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이라는 말은 산이죠. 산. 그럼 이거는 등록 전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산을 개발하는 것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등록 전환입니다. 지목 변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탁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하면은 지목 변경이고 산지관리법 이라면 등록 전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에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됐다. 제가 예를 들 때 시골에 가면 학교가 있죠. 그러면 지목이 학교 용지입니다.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학교가 폐교를 해서 그걸 기업체에서 사들여서 연수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용도가 학교에서 대로 바뀌었죠.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9번에 축척 변경을 신청할 때, 자, 우리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정리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때는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을 하죠. 그럼 축척변경 사유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았겠죠. 그러면 동의서를 첨부해야 되겠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쳤죠. 그럼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서를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이 두 개잖아요. 그럴 때 지번 등 명세 O. 그러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런데 축척 변경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면은, 자, 보세요.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 4개입니다. 그래서 축척 변경 사유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축척 변경의 의결서, 지번 등 명세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2가지가 있는 거라. 그래서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축척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할 때는 토지의 표시는 그대로 등록합니다. 그대로 단 뭐만 새로 정하느냐 면적만 새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10번에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부담스러운 글자네요. 그죠?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등기 X죠. 그죠? 항상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해야 될 때 토지의 표시가 아니고 소유자죠. 소유자. 여러분들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죠. 그죠? 토지의 표시는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토지의 표시가 X, 토지 소유자라고 해야 O. 자, 두 번째,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월 X죠. 그죠? 이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죠. 한 경우.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죠. 7일 이내. 2번도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복구하였을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지. 그런데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그 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것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지 않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거거나 대위 신청한 거나 사업 시행자가 한 건 알려야 돼요. 그럼 여기서 지적공부 복구는 직권을 하잖아요. 직권. 토지 소유자의 신청사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적공부를 복구하고 난 다음에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후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X죠. 그죠? 꼭 기억하세요. 지적공부를 정리한 후 등기 촉탁을 하는데 안 하는 거는 2개죠. 2개. 하나는 소유자 변동은 안 한다. 하나는 신규 등록이죠.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과 신규 등록을 암기하고 있으면 돼요. 5번에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도지사가 아니고 등기소에 통지를 해야 되죠.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하다면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10번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11번에 지적기준점 23개를 설치하면서 청량을 할 때 청량기간과 검사기간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해설을 바로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기준점, 지적기준점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지적기준점부터 먼저 설치합니다. 하는데 설치된 기준점이 부족해서 설치해 가면서 청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더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청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법으로 주어져 있죠. 이때 자 기준점 설치를 할 때 15개 이하는 4일을 더 준다. 청량기간도 4일 더 주고 검사기간도 4일 더 줘요. 그런데 15개를 초과 설치했을 때는 초과하는 4점, 여기서 4점이라는 말은 하나, 둘, 셋, 4개죠. 이게 4점이에요. 그럼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심할 때 하루가 아니에요.
한 개 초과해도 하루, 두 개 초과해도 하루, 세 개 초과해도 하루, 네 개까지는 하루만 더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4점을 초과할 수 있죠. 그럼 또 4개요,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또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 초과해도 하루, 두 개 초과해도 하루, 세 개 초과해도 하루, 4점의 하루입니다. 그럼 여기서 23개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 오면은 청량 기간은 11일이 되겠죠. 검사 기간은 10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입니다.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에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적부 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X죠, 그죠?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죠, 그죠? 따라서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만 설치를 합니다. 시군구에는 설치하지 않아. 그러면 1번 X입니다. 2번에 업무 우리가 말할 때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자 조심합니다. 간사는 과장이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세 가지를 구분할게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은 국장이 됩니다. 국장. 위원장은 국장이에요. 부위원장은 과장이죠, 과장. 그 다음에 간사는 공무원이 됩니다.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입니다. 3번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10명이야 X죠, 그죠? 제외가 아니고 포함이죠, 그죠? 포함. 그러면 4번에 자,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3년 X죠, 그죠? 위원회 임기는 2년이잖아요, 2년. 자, 그러면 5번에 회의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O네요, O. 그러면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등기의 유효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또다시 전세권은 수리하지 못한다. 왜?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안 되죠, 그죠? 하나는 지워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은 정려를 했는데 등기를 매매로 했다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이죠. O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이죠, 그죠? 을. 자,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출제인이 물을 때 있다 없다의 문제와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는 별개라고 그랬죠, 별개. 그러니까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 을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입니다. 을. 그럼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데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냐 무효냐? 유효죠, 유효.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을 할 때 을에게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로 물으면 없다. 없는데 해버렸을 때 유효 무효로 물으면 유효. 자, 잘해야 돼요. 4번에 이미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멸실한 후에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가 되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키를 잡을 때 무효 등기 유용입니다, 유효.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 등기법 시간에 유효 요건에 완하는 4개를 제시를 해놨죠. 그 중에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권리의 등기 갑구 을구에서만 인정을 하는데 단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인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갑구 을구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표제부에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느냐 갑구 을구에 하느냐 표제부에 하죠.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유용할 수 없다. 여러분들 애들 때 갑이 있고 이 등기부가 있어요. 자, 여기 다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등기부.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풀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등기부에 멸실 등기 해야 되거든. 멸실 등기 해야 되는데 아직 멸실 등기는 안 한 거예요. 안 한 상태에서 새 집을 다시 지은 거예요. 다시 지은. 그러면 소유권보로 이렇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이 등기부 다시 써먹을 수 있냐?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부동산 색깔이 붉은 색깔이죠. 등기부 있죠. 이 등기부는 붉은 색깔의 등기부입니다. 이거는 파란색이잖아요.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유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떼줬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실체관계와 일치하더라도 무조건 무효죠. 무조건 무효. 13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5번에 등기부 등의 공개 및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폐쇄한 등기 기록은 일부 증명서 X죠. 그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딱 공부합니다.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죠. 이때 폐쇄 등기부도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됩니다. 되는데 전부 증명서만 발급이 되죠. 일부 증명서는 안 되죠. 또 하나 무인 발급기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자판기라고 말하죠. 이 무인 발급기에도 발급이 됩니다. 되는데 전부만 됩니다. 일부는 안 돼. 자, 두 번째.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오죠, 그죠? 오.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조금 있다가 한번 다시 볼게요. 3번에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자, 보세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열람 및 발급 X죠, 그죠?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열람만 되죠. 발급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신청 정보나 그 밖의 부속 서류를 신청할 때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즉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는다 X죠. 그죠? 여러분들 이 신청 정보와 그 밖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만 되거든. 그럼 대리인이 열람 발급을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5번에 등기기록의 열람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는 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오늘날 등기부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제가 3회 때는 반출을 갖고 공부를 했어요. 지금은 4회죠. 열람 발급입니다. 자, 딱 보세요. 물을 때 여러분들 이 글자를 잘 읽어야 돼요. 이거는 등기 기록입니다. 이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입니다. 구별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위에는 등기 기록이고 밑에는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예요. 그러면 이제 이 등기 기록과 폐쇄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된다. 좀 전에 폐쇄 등기부는 전부는 된다, 일부는 안 된다. 됐죠? 두 번째, 등기 기록과 부속 서류는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에 열람만 됩니다. 발급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는 이해관계에 있는 부분만 되니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네 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도면이나 공동담보 목록, 공동전세 목록, 매매 목록, 신탁 원본은 넓은 의미로 등기부입니다. 넓은 의미로 등기부니까 열람 발급이 돼요. 되는데 자,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 발급한다. 자, 요 그림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자, 15번입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1번에 보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소유권에게 교만을 갑이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냈어요. 여러분들 그림으로 잠깐 그리면 이거예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
그런데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소유자가 을입니다. 을인데, 자 보세요. 이 등기가 원인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 등기가 원인무효니까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은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등기 의무자다 이러면 X가 됩니다. 을이 등기 의무자, 갑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갑으로부터 을로에 소유되는 게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의 말소 회복을 할 때 을은 권리자, 갑은 의무자.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볼게요. 자,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입니다. 지금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을. 이때 자 보세요. 을이 을 스스로가 이걸 말소합니다. 그건 적법입니다. 적법. 내 거 내가 말소하는 거는 당연히 적법이죠. 그러나 갑이 있잖아요.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 이거를 말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3번에서 2번을 말소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갔죠. 그런데 이 등기가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그럼 잘못 말소가 되니까 원상으로 회복을 하겠죠. 회복을 하면은 2번에 을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3번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갑, 을, 병입니다. 병. 자, 이때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어요. 을하고 병하고 매매했어요. 이때 을이 이 등기를 받아오지 않으면 채권자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하죠. 그럼 신청을 하면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죠. 따라서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입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서 일어났죠. 병이 권리자다 이러면 틀렸죠. 을이 권리자입니다. 3번 X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갑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간 후 병에게 매매를 했다면 본등기 때 등기 의무자는 병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이런 논리죠. 그죠? 1번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어요. 가등기 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매매를 한 거예요. 병에 매매. 그럼 나중에 을이 본등기를 할 때 병에게 청구하느냐 갑에게 청구하느냐? 당연히 갑에게 청구하죠. 병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4번도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 등기죠. 매도인은 의무자가 아니고 권리자죠. 우리가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모든 등기는 매도인은 의무자입니다. 그러나 환매에서만은 반대가 되죠. 반대. 매도인이 권리자,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16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16번의 문제를 풀기 전에 글자 하나가 오타가 생겨서 수정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가 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거를 갑이라고 고쳐 주세요. 갑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아볼 때는 제가 갑이라고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촬영을 할 때는 수정하기가 곤란해서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그림은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가 뭐냐?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아버지가 매매를 하고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포괄성계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이거는 문제를 풀기 전에 그림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그림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 이때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만약
민법 제187조를 적용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자식에게 소유권이 넘어왔다가 이렇게 이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1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갑에게서 을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갑에게서 을로. 자, 이때 이거는 등기부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갑이죠. 그러면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요 갑이 피상속인입니다.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을이죠. 을. 자, 그러면 키는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갑인데 등기를 신청하러 오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고 자식이 옵니다. 자식. 따라서 신청서에는 자식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7호 신청정보상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와 등기기록상에 기록된 등기의무자가 불일치하면 등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 이 경우에는 불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두 개, 그러면 이렇게 놓고 풀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앞으로 가볼게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각하하지 않는다. 등기는 해준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 병명의로 소유권이 된 등기를 한 후 X죠. 그죠? 이 말은 상속 등기를 거치고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럼 2번이 틀린 거예요. 그럼 3번에 신청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병상속인이죠. 등기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자, 제가 이걸 갑이라고 해라고 그랬죠. 그죠? 비상속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5조. 자, 상속 등기는 단독입니다.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이에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마지막에 병을 자신의 등기의무자로 갑에게서 직접 을로에 이게 상속 등기를 안 거치고 아버지에게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등기 원인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왔죠. 1번에 상속 등기 전에 협의번호를 냈다며 등기 원인 일자는 사망일자 5조. 상속이니까 사망일자가 되겠죠. 진정명의회복은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5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회복, 등기 원인 일자는 기록하지 않는다. 세 번째,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의 개시일 5조. 과거의 시험에 수용의 재결일 이렇게 썼었어요. 재결일이 아니라 개시일입니다. 자, 4번을 보니까 유정은 유정자가 조건이 있는 경우에 사망한 날 X죠. 그죠? 조건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 자, 그럼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유정은 사망한 날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조건이 성취된 날, 기한이 도래한 날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소유권 벌어등기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모든 등기는 등기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벌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 벌어등기 할 때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쉬운 말로 말하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 뜻입니다. 1번에 지분의 소유권 벌어넘기는 X죠. 그죠? 지분만의 소유권 벌어넘기 할 수 없다.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X죠. 할 수 없다. 자, 3번을 유념해서 봅니다. 가처분 명령이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 글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가처분을 말하는지 가처분 명령을 말하는지. 이 가처분은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처분 명령은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번에 전후 부분과 대리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이 가압류죠. 그죠? 가압류는 신청으로 하느냐, 촉탁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촉탁으로 하죠. 그래서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19번에 소유권 벌어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소유권 벌어넘기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X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군수가 확인하는 서류에서 토지 소유권 벌어넘기를 할 수 있다. X가 되죠. 꼭 기억할 때 토지와 건물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는 토지 소유권 보존과 건물 소유권 보존의 차이가 있어요. 그 말은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도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군수는 토지는 X입니다. 건물은 O죠. 그죠? 자, 그러면 2번은 틀렸어요. 3번에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에 제한이 등기 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기를 한다. O가 되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네요. 자, 3번하고 4번을 묶어본다면 4번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면 직권으로 행한 소유권 벌어넘기를 말소한다 이 문구가 틀렸어요.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림을 잠깐 한번 본다면은 자,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새 집을 지었어요. 그다음에 등기 안 했어요. 이걸 을에게 매매했어요. 그러면 갑은 자기 명의로 벌어넘기 하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갑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걸면서 가처분 등기도 함께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를 촉탁하는 거예요. 이때 등기관이 이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어. 가처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번에 가처분을 붙인다 이 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이거 지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소가 되면 이게 말소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말소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소한다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면 소유권을 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있다죠. 여러분들 수용은 187조가 적용이 되죠.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명의로 벌어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에 수용의 개시일 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O죠.
수용되기 이전의 소유권은 말소를 하지 않지만 이후의 소유권은 당연히 말소가 되죠. 2020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5조.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를 하죠. 5입니다. 자, 한 개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한다 5죠. 그죠? 5. 자, 4번을 볼게요. 매매 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X죠. 그죠? 기록하지 않죠.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은 가백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여기에 30억이라고 썼죠. 이게 거래가액이다. 이 거래가액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합니다. 자, 보시면은 됐죠? 자, 이때 매매 목록이죠.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하는데 한 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에는 작성을 하죠. 자, 마지막에 이제 키죠. 매매 목록을 첨부했다면 거래가액은 등기하지 않아. 왜? 매매 목록 속에 거래가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매 목록을 첨부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매매 목록을 첨부했죠. 그러면 거래가액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도 중요한데 여러분들 보세요. 공유물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면 단독 신청이냐 공동 신청이냐. 공동이죠. 공동. 그럼 여기에 단독이라고 그러면 X입니다. 공유물이 딱 들어가면 공동. 됐죠? 단독하면 X가 되는 거예요. 자, 21번입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날 때 1번과 2번을 묶어보세요. 자, 1번으로 갈게요.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죠. 5. 자, 두 번째.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때 동시에 하여야 한다. X죠. 그죠? 자, 이게 작년도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자, 여러분들 잠깐 한번 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에 신청해야 되거든. 안 해. 안 하면 대위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정리를 다시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는 말은 O.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면 X죠. 신탁 등기를 안 하니까 대위 신청을 하는데 대위 신청을 동시에 한다면 X가 되는 겁니다.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에 신탁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하죠.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자, 보세요. 신탁 등기가 단독이죠. 그럼 신탁의 변경 등기도 단독이겠죠. 말소 등기도 단독입니다. 그럼 좀 전에 공유물이 딱 뜨면 공동 신청이고 신탁이 딱 뜨면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4번에 신탁 원부도 넓은 의미로 등기부죠. 그 넓은 의미 등기. 그래서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 그 다음에 법원이 신탁 변경에 재판을 한 경우 법원에서 했죠. 그러면 촉탁으로 변경 등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2번에 공동저당의 대비등기입니다. 공동저당의 대비등기. 여러분들 이 그림은 어떻게 먼저 하느냐. 답부터 먼저 내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이 두 개입니다. 이 부동산의 등기부, 이 부동산의 등기부예요. 이때 A가 돈 10억을 빌리면서 이 부동산과 이 부동산
두 개를 담보로 정해. 두 개를 담보로 다 했죠.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에는 이번에 새로운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을 기준으로 잡아 볼게요. 자, 요 부동산에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못 갚았다면 경매 들어가겠죠. 그럼 경매가 들어가면은 두 개 다 경매 들어가도 됩니다. 같이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저당권자는 이것만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다 갔는데 이 후순위 저당권자 어른 배당을 하나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가 1위로 옮길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옮길 수 있어. 이게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을이죠, 그죠? 이게 을로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등기부에 기록할 사항이 뭐냐? 이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매각, 대금, 매각, 부동산 이 세 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채무자는 여기와는 공동저당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존속기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자, 여러분들 31회 때 이걸 답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공동저당의 대위등기를 신청할 때 매각 대금은 기록하지만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은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난이도가 최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푸는 요령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모르겠거든. 돈은 필요적, 시간은 임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세 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미용.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3번입니다.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아닌 거. 여러분들 여기에 1번하고 5번에서 답이 나와버렸죠. 여기 보면은 가처분 등기고 여기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죠.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말소등기 신청 시 이게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등기의 말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죠.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즉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죠. 그럼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하천의 지상권은 권리를 설정할 수 없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니까 직권말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승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5죠. 그러면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5,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자,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본등기,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라는 게 물권 변동이죠. 물권 변동. 물권 변동은 가등기 때 발생하느냐, 본등기 때냐, 본등기 때죠. 5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니다. 가처분 명령은 소재지죠. 자,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주소지 관할지 방법을 하면 X, 소재지 관할지 방법을 하면 O.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주소지는 사람입니다. 소재지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배우죠. 따라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지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가등기 후에 저당권은 직권말소 대상이다. 이게 틀렸죠. 그죠? X죠. 즉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갑이 을에게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병에게는 저당권을 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지상권 설정에 본등기를 했거든. 그럼 이 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말이죠. 지상권과 저당권은 양립되죠. 두 번째, 지상권은 1번이죠. 저당권은 2번이죠. 2번이 있어도 1번 지상권은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 고로 말소하지 않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24회 우리가 모의고사 해설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196개의 지문인데 이거를 갖다가 자꾸 반복하면서 문장을 익숙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출제 이유는 궁극적인 답은 OX입니다. 있다를 없다로, 없다를 있다로, 말소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자주 읽는 것이 가장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5회 때 뵙도록 하죠. 자, 마치도록 합니다.